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어,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로직 블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로직 블럭들은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임플리케이션을 생략한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문장입니다. 즉, P implies Q라는 문장은 not P or Q로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로직 블럭으로부터 새로운 로직 블럭을 나오는 것을 의미론적인 걸 넘어서 직접적인 계산으로서 증명을 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럴 때 유용하게 쓰이는 블럭이니까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P implies P입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간단하죠.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이끌어진다라는 것이죠. P가 참이면 당연히 P가 참이겠죠. 그 말이고, 그 다음에 simplification입니다. P랑 Q가 둘 다 true면 Q가 true겠죠. 그리고 addition입니다. P가 true면 P랑 Q 둘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true겠죠. 그리고 modus ponens입니다. P가 true이면 언제나 P가 true, 만약에 P가 true라면 Q가 true이다. 그런데 P가 true다. 따라서 Q가 true다 라는 의미죠. 그리고 exportation 이라는 로직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새로 소개를 시켜드린 로직인데요. 새로 지금 알려드린 로직인데요.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Q로부터 R이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는 것이 P의 전제가 필요하다 라는 말은 P랑 Q라는 두 전제로부터 R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뜻이죠. 굉장히 중요한 로직 블럭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미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임플리케이션을 보시면 어떻게 이거를 해석할 수 있냐면 P를 Q와 같은 동일한 전제로 넣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 것이 왜 그러냐면 왼쪽의 블럭을 한번 살펴봅시다. Q라는 전제로부터 R이라는 사실이 나오기 위해서는 P가 전제가 돼야 돼 라는 뜻이 왼쪽이 블럭이 주는 의미죠. 그 말은 Q라는 블럭 자체만으로 R이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지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P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P라는 추가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추가 전제가 필요하다는 말이 그대로 오른쪽과 같은 로직입니다. P라는 전제가 하나 더 필요하다. 그래서 P랑 Q가 둘 다 만족돼야지 R이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라는 의미죠. 지금 말한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우리가 평상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어떤 리즈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이퀴벌런트 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대의 임플리케이션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응용하면 되냐면 P랑 Q라는 두 전제가 필요하다는 뜻은 하나를 완전한 밖으로 꺼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P를 밖으로 꺼냈지만 여기서 알다시피 P랑 Q는 동일하게 AND로 묶였기 때문에 이건 사실 Q를 꺼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Q로부터 P에서 R이 도출이 된다라는 이러한 블럭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서로 이퀴벌런트 하겠죠. 그래서 이 블럭, 그리고 이 블럭이 모두 이퀴벌런트 합니다. 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이퀴벌런트 하다라는 이 로직 블럭을 우리는 exportation이라고 쓰고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로직 블럭, 필수적인 로직 블럭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self-implication, simplification, addition, modus ponens, 그리고 exportation. 이 5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로직입니다. 덧붙여서 추가적인 로직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는데요.
의미적으로는 이 블럭도 사실 자연스럽죠. P로부터 Q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는데 알고 보니 그 결론이 거짓이었어요. 그러면 가정 자체가 잘못 수립한 거겠죠. 그래서 P가 false다 라는 그 의미인데 이 블럭을 우리가 proof by contradiction이라고 부릅니다. 달리 말해 modus tolerance라고도 부릅니다. 방금처럼 의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방법으로도 사실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증명 방법을 금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로부터 Q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그 결론이 틀렸다. 따라서 가정 자체가 틀렸다 라는 말이죠.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이것과 이퀴벌런트한 센텐스도 맞는 말이어야겠죠. 왜냐하면 이퀴벌런트한 뜻은 true냐 false냐가 동일하게 가져가자는 뜻, 동일하게 true면 true, false면 false 값을 가져간다는 뜻이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아까 exportation을 했기 때문에 이 문장을 equivalent sentence로 바꿔버리는 거죠. 즉 P implies Q implies not Q implies not P. 근데 보시면 어때요?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서로 equivalent 하죠. 왜냐면 이 문장은 contrapositive니까요. contrapositive는 우리말로 대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과 대우 문장은 서로 논리적으로 동치죠. 즉, 두 개 equivalent 하기 때문에 한쪽 방향의 implication만 취해도 상관이 없죠. 이거 self implication이죠. 아까 말했던. self implication은 always true잖아요. 따라서 이 문장이 true죠. 그래서 원래 문장도 true죠. 왜냐하면 exportation에 의해서 로지컬한 스트럭처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문장도 true입니다. 네.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P랑 Q 둘 중에서 하나가 true고 그런데 Q가 false라면 어쩔 수 없이 P가 true여야 된다 라는 이 블럭도 사실은 기계적인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exportation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가 되겠죠. P or Q로부터 not Q implies not P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게 만약에 맞는 말이라면 원래 문장이 맞는 말인 거죠.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not Q implies P가 사실 P or Q랑 같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self implication에서 두 개가 같습니다. 그러면 왜 not Q implies P가 P or Q랑 같은지만 증명하면 끝이겠죠. 다음과 같은 리즈닝을 해보겠습니다. not Q implies P는 implication을 없앤 문장으로 어떻게 바꾸죠? not Q or P죠. 그럼 이건 Q or P죠. 근데 disjunction은 commutative 하니까 P or Q죠. 따라서 P or Q랑 not Q or P랑 equivalent 하죠. 따라서 equivalent한 문장은 한쪽 방향의 implication만 취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애초에 같은 문장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true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문장도 true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exportation이 기계적인 증명을 하는데 이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xportation이라는 제가 새로 소개해드린 이 로직 블럭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블럭 안에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수학을 할 때 굉장히 즐겨 쓰여진 로직이 뭐냐면 exportation이랑 modus ponus입니다. 이 두 개의 로직으로 우리가 어떤 이론들을 증명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블럭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exportation에 의해서 이 로직 블럭과 이 로직 블럭이 우리가 규명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두 블럭도 우리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로직 블럭이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P1으로부터 Q1이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고
그리고 P2라는 전제로부터 Q2라는 전제 결론이 도출이 된다면 그러면 P1과 P2라는 전제로부터는 Q1과 Q2가 둘 다 도출이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저번 비디오 때 이걸 증명을 했었습니다. 저번 유튜브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증명해낸 문제의 그 전제가 P1과 P2인 것이죠. 한마디로. 근데 우리가 외부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P1으로부터는 Q1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고 P2라는 것으로부터는 Q2라는 사실이 도출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외부 정보로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P1과 P2로부터 어떤 전개가 가능하냐면 이 사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실은 각각으로부터 얻어지는 사실을 결론으로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AND로 묶여진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P1 또는 P2라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P1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Q1과 P2로부터 얻을 수 있는 Q2가 5어로 합쳐진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블럭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주십시오. 기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초에 전제의 위치에 있었던 블럭은 전제로 가는 것이고 결론의 위치에 있었던 블럭은 결론으로 가는데 AND로 묶이면 결론도 AND라는 것이죠. 전제가 5어로 묶이면 결론 역시 5어로 묶인다 라는 것이죠. 꽤나 빈번하게 사용되는 블럭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로직 블럭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에 거랑 비슷한데 밑에 거는 차이가 있죠. 위에는 P1과 P2로 P1과 P2로서 두 문장이 같다는 법이 없어요. 근데 밑에 문장, 이 문장은 P1과 P2가 다 P라는 문장으로 통일이 됐다는 뜻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퀴벌런트하다는 것이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P1과 P2로 분화가 되어 있었다면 이퀴벌런트하다 보장이 되지가 않는데 P1과 P2가 다 P라는 문장으로 통일이 된다? 그러면 두 문장은 이퀴벌런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엔 결론 부분인 Q1과 Q2가 Q로 같다라면 그때도 이퀴벌런스가 성립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와 아래를 잘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요 블럭은 이름이 있습니다. Proof by Cases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즉, Proof by Cases는 우리가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로직이기 때문에 이 로직의 적용 사례를 한번 소개를 지금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1 or P2 implies Q라는 문장은 아까 말하기를 equivalent하다고 하죠. P1 implies Q and P2 implies Q. 자, 그렇죠. 이 반대로 가는 이 반대 방향의 임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P1과 P1 또는 P2가 맞다면 그거로부터 Q가 얻어진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다면 바로
P1도 P1으로부터 Q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P2라는 P2라는 전제로부터도 Q라는 결론이 얻어질 수 있다라는 걸 둘 다 보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P1과 P2 둘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참이라면 Q가 나온다라는 걸 보여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P1과 P2 둘 중에서 하나가 참이면 Q가 참이다. 그럼 P1과 P2 둘 중에서 하나만 참이면 적어도 하나가 참인 걸 보이면 되는 건데 우리가 뭐가 참인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Q라는 결론을 내고 싶은데 이 둘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뭐가 참인지는 모르죠. 그러면 Q라는 결론을 내기에 좀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P1으로부터 Q가 나오고 P2로부터도 Q가 나온다는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어야지만 P1 또는 P2로부터 Q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둘 다 true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니까. 문장이 굉장히 완화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P1으로부터 Q가 나오고 P2로부터 Q가 나온다라는 강력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즉 다시 요약해서 말하자면 P1과 P2 둘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참이라면 Q가 참이다 라는 말은 P1과 P2 둘 다로부터 Q가 나온다라는 걸 보여야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proof by cases라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빈번하진 않지만 가끔씩 쓰이는 로직이 있습니다. P implies Q랑 R이면 P implies Q and R이다. 이 문장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P로부터 Q가 나온다라는 사실과 R이 true라는 사실로부터 그 사실을 가지고 P로부터 Q, R이 둘 다 나온다라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간단하죠. 여기서 R이 true라는 거는 P의 도움 없이 R은 true라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P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P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R이 진실이라는 사실이 R이 진실이라는 것이 지금 P라는 전제가 필요 없는 것이죠. 애초에 P라는 전제가 필요 없었으니까 결론에 언제든지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P랑 상관없이 true니까요. 그래서 P라는 전제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그 결론 부분에 R이 붙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R은 P가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반대 방향은 깨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반대 방향은 그렇죠. R이라는 사실은 Q가 반대로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 독립적으로 R이 true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반대 방향 임플리케이션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 로직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치 결합법칙과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R이라는 어떤 문장이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면, 즉 전제에 묶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결론에 갖다 붙일 수 있다 라는 걸 의미하는 로직입니다. 반대 방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쓰는 로직이죠. 3단 논법 실로기즘. 자,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면 그러면 P일 때 R이다. 즉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면 P일 때 R이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빠르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Algebraic property입니다. 자, AND랑 OR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그리고 OR는 AND에 대해서 분배법칙이 성립하고요. 반대로 AND도 OR에 대해서 분배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네게이션도
and랑 or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성립하죠. 그래서 이걸 이걸 드모르간스 로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and랑 or는 아이덴포텐트합니다. 아이덴포텐트 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죠. P or P는 P랑 같고 P and P도 P랑 같다는 뜻이죠. 네. 이런 알지브릭 프로퍼티가 있었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게이션은 인볼루션이다. 인볼루션의 말이 같은 작용을 두 번 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뜻이죠. 네. 부정을 두 번 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negation of P는 P랑 같다는 뜻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로직을 설명하겠습니다. 가끔씩 활용이 되는 로직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P or Q랑 P이면 그것은 P랑 이퀴벌런트합니다. 또 P and Q 또는 P이면 그것도 P랑 이퀴벌런트하죠. 마치 흡수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P or Q가 P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럼 P랑 and랑 묶으면 그것은 P라는 말이랑 다른 게 없죠. 마찬가지로 P and Q는 P보다 조금 더 정보가 조건이 더 강하게 부여된 것이죠. 그런데 그게 P랑 or로 묶였으면 반대로 약화가 됐죠. 그럼 P라는 말이랑 다를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P가 참이거나 P가 거짓이다 는 것은 언제나 옳다는 뜻입니다. T라는 뜻은 그 문장이 항상 true 값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되냐면 모든 문장은 참이거나 거짓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말 자체가 언제나 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다 라는 말 자체는 언제나 옳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건 우리의 로직이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모든 문장이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되고 다른 거는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전제에 깔려 있었죠. 그걸 말하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의미하는 건 그거예요.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번 참이면 참이고 한 번 거짓이면 영원히 거짓이에요. 참과 거짓을 둘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네. 따라서 P and not P는 always false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true하는 것은 identity다. 이 and 연산에 대해서 identity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문장은 사실 true라는 문장은 any sentence랑 and로 결합되면 그 문장 P가 자체가 나오는 것이죠. 즉 true랑 P랑은 and로 묶이면 P랑 똑같겠죠. 왜냐면 언제나 진실인 문장은 and랑 결합됐을 때 그 언제나 진실인 문장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항등원이라고 합니다. identity라고 해요. 그래서 and 연산에 대해서 always true in sentence는 identity입니다. 그 다음에 F or P는 P랑 같죠. 즉 언제나 false인 문장은 or로 묶였을 때 없는 것과 다름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겠죠. P가 true이든 false이든 만약에 P가 false이면 false or false니까 전체가 false가 되죠. 그래서 P가 맞죠. 같은 P가 false이면 얘도 P도 false여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P가 true인 순간 false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죠. 전체가 true가 되니까 P도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false or P는 항상 P랑 같죠. 그래서 always false인 문장은 이 or 연산에 대해서 항등원입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로직 스트럭처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라티스라고 말합니다. 라티스라는 구조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이론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라티스에 대한 정보는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부한 라티스의 정보를 바탕으로 로직이 굉장히 많이 또 로직에 대한 이론이 충분히 우리가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이건 아시면 됩니다. 라티스라는 개념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직은 라티스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는 터미놀로지에 대한 좀 설명입니다. 이름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P implies Q라는 문장을 오리지널 문장을 우리가 proposition이라고 부르고 가정과 결론이 바뀐 거를 converse라고 하고 그리고 가정과 결론에 부정을 한 것을 우리가 inverse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뒤집은 거를 우리가 contrapositive라고 부릅니다. 네. contrapositive는 우리가 대우명제라고 부르는데 대우명제는 굉장히 좋은 성질이 있습니다. 바로 원래 문장이랑 논리적으로 동치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동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P or Q랑 not P or not 죄송합니다. P implies Q랑 not P implies not Q implies not P랑 동일한 문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편의상 equivalence of proposition and contrapositive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로직 블럭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은 여기에다가 조금 더 논리 기호가 추가된 논리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irst order logic이라고 하는데요. First order logic이 생겨난 배경은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문장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호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좀 새로운 기호가 추가가 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기호를 도입을 했는데 for all이랑 there exist라는 두 가지 기호를 도입했습니다. 이 기호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복잡한 스테이트먼트들을 기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First Order Logic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